고려 현종 9년 1018년 겨울이었습니다. 압록강 너머에서 거대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란의 대장군 소배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이었습니다. 이것이 거란의 세 번째 침입이었습니다. 거란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고려를 침략했을까요? 거란은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여진을 복속시키고 남쪽으로는 송나라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눈엣 가시였습니다. 고려는 송나라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거란 입장에서는 등 뒤에 칼을 꽂은 격이었습니다. 고려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동아시아 패권을 완전히 잡을 수 없었습니다. 거란에게 고려는 반드시 무릎 꿇려야 할 나라였습니다. 993년 거란의 1차 침입. 소손영이 이끄는 80만 대군이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고려 조정은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라를 팔아서라도 살아남자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서희 장군이 홀로 적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소손영과 담판을 벌였습니다. 말 한마디로 80만 대군을 돌려보냈습니다. 오히려 강동 6주를 얻어냈습니다. 외교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1010년 거란의 2차 침입. 이번에는 거란의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었습니다.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은 나주까지 피란을 떠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양규 장군이 목숨을 바쳐 거란군의 퇴로를 끊고 괴롭혔습니다. 거란은 결국 물러났지만 고려의 복속을 요구했습니다. 고려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거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2번이나 침략했지만 고려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18년 세 번째 침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고려를 무릎 꿇리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소배압은 거란이 자랑하는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전쟁터를 누빈 노련한 지휘관이었습니다. 10만 정예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롭게 개경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고려를 끝내겠다는 기세였습니다. 개경의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10만이라는 숫자 앞에 신하들은 술렁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화친을 맺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대로 싸워봤자 진다는 패배주의가 퍼졌습니다.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노장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감찬, 당시 나이 71세였습니다. 그런데 강감찬의 출생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948년, 그가 태어나던 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강감찬의 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을 때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인물이라고. 훗날 고려를 구할 별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실제로 강감찬은 983년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문관 출신으로 평생 칼보다 붓을 들고 살았습니다. 시를 짓고 글을 읽는 선비였습니다. 전쟁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두려움 앞에서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현종은 강감찬을 상원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강감찬은 20만 고려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71세의 노장군이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병사들은 이 노인을 믿어도 될지 반신반의했습니다. 저 노인이 우리를 이끌고 10만 거란군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러나 강감찬은 이미 머릿속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작전지는 흥화진이었습니다. 강감찬은 흥화진 상류 광산 계곡으로 군사 1만 2천 명을 보냈습니다. 소가죽 수천 장을 이어 붙여 강을 막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거대한 저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먼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란군의 깃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란군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선봉대가 강 한가운데 들어섰습니다. 말들이 강물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병사들이 줄지어 강을 건넜습니다. 수천 명이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감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풀어라. 막혔던 거대한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거대한 파도가 거란군을 덮쳤습니다. 수천 명의 선봉대가 순식간에 강물에 휩쓸렸습니다. 말과 사람이 뒤엉켜 강물에 떠내려갔습니다. 비명 소리가 강을 뒤덮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공포에 떨며 강변으로 기어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400년 전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썼던 바로 그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의 장군들은 400년이 지나도 같은 지혜를 품고 있었습니다. 물은 가장 강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거란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봉대를 잃었지만 아직 주력 10만은 건재했습니다. 소배합은 분노하며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어코 개경을 밟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복수의 화살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강감찬은 정면 대결을 피했습니다. 고려군은 싸우다가 물러나고 또 싸우다가 물러났습니다.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며 거란군을 고려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개경 코앞까지 유인했습니다. 소배합은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려군이 겁을 먹고 도망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함정이었습니다. 거란군이 깊이 들어올수록 보급선은 길어졌습니다. 고려 유격대가 산속에서 보급 부대를 끊임없이 습격했습니다. 군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거란군의 보급선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고향에서 수백 리 떨어진 이국 땅에서 병사들은 굶주렸습니다. 추위와 질병이 덮쳤습니다. 전투에서 죽은 병사보다 굶고 병들어 죽은 병사가 더 많았습니다. 강한 전사들이 굶주림 앞에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소배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감찬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친 적이 돌아가려 할 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전군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격하라. 한 명도 살려보내지 마라. 1019년 봄, 귀주 벌판. 강감찬은 퇴각하는 거란군의 앞길을 차단했습니다. 동시에 후방에서도 고려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좌우에서도 포위망이 좁혀졌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앞에도 고려군, 뒤에도 고려군, 옆에도 고려군. 지치고 굶주린 거란군은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거란군 전체를 덮쳤습니다. 도망치려는 병사들이 서로 뒤엉켰습니다. 대열이 무너졌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고려군의 함성이 벌판을 뒤덮었습니다. 귀주의 들판은 거란군의 시체로 가득 찼습니다. 강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함성과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10만 대군이 무너졌습니다. 살아 돌아간 거란군은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총사령관 소배합은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쳤습니다. 그는 거란으로 돌아가 다시는 고려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이 전투를 귀주대첩이라 부릅니다. 강감찬이 개경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현종은 친히 교회까지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왕이 신하를 마중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귀주대첩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백성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꽃을 뿌리고 환호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켜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71세 노장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마침내 사명을 다한 날이었습니다. 귀주대처 이후 거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려와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다시는 고려를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강감찬이 막아낸 것은 단순히 10만 대군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100년 평화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살수대첩과 귀주대첩, 40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두 전투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물을 이용한 기습작전. 을지문덕은 살수에서, 강감찬은 흥화진에서 물을 막았다가 풀었습니다. 둘째, 적을 깊숙이 유인해 지치게 만드는 전략. 싸우는 척 물러나며 적의 보급을 끊었습니다. 셋째, 퇴각하는 순간을 노린 결정적인 일격. 가장 지치고 무너진 순간에 총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을지문덕과 강감찬.
두 장군은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지혜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한국 역사가 자랑하는 두 개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문관 출신의 71세 노장군, 평생 칼보다 붓을 들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하늘에서 떨어진 별처럼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게 빛났던 사람, 강감찬이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입니다.